이제 경우의 수를 나갈 건데, 뭐 전에 한번 경우의 수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방식이랑 여기랑은 조금 달라요. 왜냐면 여기 있는 거는 약간 고등과정 형식으로 나와 있는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말이 되게 어려워. 네. 근데 이미 배웠던 거야. 배웠던 건데 말만 어려워.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신경 쓰시면서 설명을 들어주시면 되는 거고, 뭐 처음에 나와 있는 거를 같이 이제 얘기를 해봅시다. 자, 먼저 뭐 100페이지 옆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시행, 뭐 실험이나 관찰하는 행위, 뭐 이거를 시행이라 그러고, 사건은 뭔가 일어나는 시행이 일어났을 때 나와 있는 결과, 네, 뭐 이거를 사건이라고 나와 있고, 한마디로 뭔가 일어나면, 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뭐가 일어나면 사건이 된다. 그리고 그거에 가지수를 센다라는 게 경우의 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경우의 수는 뭐 배웠어요? 기억나는 거 뭐 있어? 경우의 수에서? 기억나는 거 뭐 있어요? 유형별로 알아야 되잖아요, 여기.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유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주사위. 나열하는 거. 근데 나열하는 게 여러 가지죠. 일렬로 나열하는 게 방식이 있고, 거기에 또 나열해서 대표 2명 뽑는 방식이 있고, 계급이 같은 대표도 있고 계급이 다른 대표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윷놀이도 있고, 동전 있고, 가위바위보 있고, 길찾기 있고, 네, 또 뭐 있죠? 숫자 카드. 그 다음에 주머니에서 공 꺼내는 거. 네, 엄청 많죠. 길찾기. 네, 이런 거 있고. 아마 유형을 따지고 보면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네. 그 중에서 여기에 포함되는 거는 뭐 몇 개가 있을지 잘 모르니까 확인을 이따가 해보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그런 경우의 수를 배우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합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야? 합은 문장에서 무슨 단어가 있어야 돼? 또는 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네, 그러면 합의 법칙을 사용을 한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곱의 법칙은 문장에서 동시에나 연속해서 던진다. 이런 말이 없더라도 느낌상 연속해서 던지는 문장이라면, 네, 그러면 곱의 법칙을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단어가 없어도.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고. 4번에 이제 수용도라고 나와 있는데, 수용도는 가지치기 얘기하는 겁니다. 네. 말만 조금 어려워요. 네. 그래서 경우의 수를 가지치기로 표현을 해주는 거를 우리는 수용도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거 알아두시면 되고, 이제 밑에 공식이 하나 나와 있어요. 가장 우리가 제일 처음에 배우는 공식이 있죠. 일렬로 나열하는 방식. 예를 들어서 A, B, C, D, 자 이렇게 있는데, 얘를 한 줄로 세운다 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해요? 네 자리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를 세죠. 당연히 맨 앞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예요? 네 가지죠. 근데 여기에 내가 A를 넣었다면, 그러면 두 번째 자리엔 A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가 되고, 세 번째 자리에는 B를 넣었다면 남은 애가 CD만 앉을 수 있으니까 두 가지가 되고, 여기 C가 된다면 어쩔 수 없이 D가 앉아야 되니까 한 가지가 된다. 이게 나열하는 방식이잖아.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도 안 쓰고, 얘를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고요. 네. 지금 4, 3, 1 곱한 거를 귀찮으니까 그냥 4 느낌표로 표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표시를 뭐라고 얘기한다 그랬냐면 팩토리얼이라고 얘기한다. 한마디로 4에다 느낌표를 붙이시면 이거는 4, 3, 2, 1을 곱하라는 의미인 거야.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다가 100에다가 이렇게 붙이면 100부터 1까지 다 곱하라는 얘기야.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팩토리얼이라고 얘기를 한다. 근데 거기에서 보면은 이 공식을 되게 어렵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방금 얘기한 식인데, 당연히 뭐야? 맨 처음에 얘가 4였어. 그럼 그 다음은 1 줄어들었으니까 n 빼기 1을 했다고. 그 다음 또 1 줄어들었으니까 원래 있던 수에서 2만큼 줄어든 거죠? n 빼기 1을 했다고. 그래서 어디까지 해줘야 된다고? 지금 나와 있는 걸 생각하면 n-r 플러스 1이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장에서 나와 있는 게 이 R이 뭔지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R이라고 얘기해 준 거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배열한 거. 그러니까 몇 개를 택한 거냐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몇 개를 택해서 곱할 거냐. 자, 지금 얘가 4가지였으면은 얘가 4가지였는데 4개를 택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면은 마지막에 1이 남으니까 그게 1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식의 의미는 그건데 솔직히 몰라도 되죠. 네, 그냥 일렬로 나열하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건데 나중에 좀 이제 고등학교 거를 하게 됐을 때는 저 얘기가 좀 중요해요. 네, 좀 디테일하게 들어갔을 때.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아직 그 정도까지 중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네, 근데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네,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공식이 옆에 하나 더 써있죠? n 빼기 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자, 이게 일렬로 나열하는 방식이다. 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저는 4개를 골랐기 때문에 식을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4팩토리에다가 식을 표현을 할 줄 알아야죠. 얘가 4였잖아요. 4개를 고르는 거였으니까 ABC가 4개, 이게 n인 거예요. 얘가 n이 4고 여기 자리가 r이 4인 거야. 4자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빼기 4를 해서 팩토리얼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4 빼기 4면 0 팩토리얼이죠. 네. 근데 이 0 팩토리얼은 한 가지예요. 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아무것도 없는 것도 한 가지의 경우가 있는 겁니다. 네, 안 뽑은 거. 네, 요거 자체도. 그래서 얘는 1분의 431 이렇게 표현이 돼서 다 곱하니까 24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걸 식으로 조금 표현을 해준 것 뿐이에요. 근데 방금 얘기했듯이 이거 몰라도 지금 요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431 곱한 걸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한다. 자, 라고 말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거는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알게를 택할 경우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이게 이제 선택하는 거죠. 방금 얘기한 것처럼 대표 뽑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얘가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2명의 대표를 뽑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당연히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였어요? 4가지고 여기엔 3가지죠. 어떻게 생각하라고 그랬냐면 예전에 제가 나열한 거에서 앞에 거 2개가 대표 2명 뽑는 거예요. 아시겠죠? 계급이 다른 대표 2명이에요. 앞에 거 2개가. 계급이 같은 대표 2명은 이렇게 뽑아놓고 여기가 A고 여기 B를 뽑았다면 그러면은 위치가 바뀔 수 있으니까 계급이 같은 대표 2명은 나누기만 해주시면 돼요. 자, 이런 의미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또 옆에다가 공식을 열심히 써놨죠? n 팩토리얼 분의 r 팩토리얼 n-r 팩토리얼. 자, 방금 제가 한 거를 계산해 볼게요. 자, 계급이 같은 대표 2명이면은 지금 6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계산이. 자, 얘 그대로 쓸게요. n이 뭐라 그랬어요? 이 4개라 그랬죠? 그러니까 4321이었겠죠? 이렇게 됐겠지? 근데 2개를 뽑았으니까 뭐가 돼야 돼요? r은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게 2 곱하기 1이겠죠? 이렇게 됐겠죠? 여기까지도 이해돼요? n 빼기 r이니까 뭐예요? 지금 4 빼기 2죠? 그거의 팩토리얼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뭐야? 2 팩토리얼이니까 2 곱하기 1이었겠죠. 그러니까 2가 얘랑 하나 약분되고 2가 얘랑 하나 약분되니까 2 곱하기 3이어서 계급이 같은 대표 2명 뽑는 방식이 6이 된다. 이런 방식. 식을 표현하는 방식을 조금 알아야 돼요. 자, 얘 의미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얘는 위에 있는 사람들 나열하는 거. 얘는 뽑는 칸수. 얘는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나열하는 거. 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되니까 뒤에 부분이 계속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워지는 내용이 많아요.
전에 풀었던 문제집이랑 별로 상관없는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 처음에는 이제 일반적인 문제도 나올 거고. 자, 그래서 101페이지에 보시면은 합의 법칙 뭐 이거 나왔죠? 이거는 제가 할 얘기 없어요. 네, 그대로 하시면 돼요. 고배 법칙도 할 얘기 없습니다. 네,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만 얘기를 합시다. 네. 수영도 이것도 뭐 할 얘기 없네요. 아, 윷놀이 다 기억해요? 기억 안 나면 한 번 더 얘기하고, 넌 고개를 왜 해? 너 지금 가만히 안 있어? 자, 윷놀이는 이게 경우가 있었죠? 한 번 쓰고 넘어갈게요. 도개, 걸, 윷, 뭐가 있으면 나오는 경우 수가 4가지, 6가지, 4가지, 1가지여서 총 16가지가 나옵니다. 네, 확률로 생각하면 16분의 4니까 4분의 1, 얘는 16분의 6이니까 8분의 3, 얘도 4분의 1, 얘는 16분의 1, 얘도 16분의 1이라는 경우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윷놀이를 했을 때 모랑 윷이 나오기가 제일 어려운 거죠. 16분의 1이니까. 네, 이해되시죠? 그러면 당연히 제일 많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지금 뭐가 제일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개가 제일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확률이 제일 8분의 3이어서 가장 높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본 룰로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 밑에 뭐 7번 가위바위보 나왔는데 가위바위보는 전에도 얘기했죠. 이길 경우랑 비길 경우랑 질 경우가 다 3등분 돼 있어요. 네, 이기는 것도 3분의 1, 비기는 것도 3분의 1, 지는 것도 3분의 1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그 옆에 103페이지 나열하는 거 여기까지는 뭐 그냥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103페이지까지는 그냥 하시면 되고. 한 장 넘기겠습니다. 한 장 넘겨보면요. 순서를 생각해서 배열할 경우, 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서두단의 N개 중에서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 자, 말은 저렇게 나왔지만 옆에다 써놓으시면 되죠. 이게 뭐예요? 그냥 계급이 다른 대표 2명 뽑는 거예요. 네. 말이 되게 어렵죠? 네, R개를 중에서, N개 중에서 R개를 한다고 얘기했으니까. 근데 옆에다가 그냥 계급이 다른 대표 2명이라고 그냥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4번에 이제 그거를 사용을 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14번만 할게요. 1, 2, 3, 4, 5. 자, 이렇게 돼 있는데, 5자리 카드를 나열하여 만들 수 있는 5자리의 정수의 개수가 뭐냐? 그러니까 1번은 그냥 5팩토리얼을 쓰시면 되는 거죠. 5, 4, 3, 2, 1이니까. 네, 그래서 120까지. 이렇게 바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 2번은 3장의 카드를 뽑아 만들 수 있는 3자리 정수의 개수. 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아까 이 나열한 것 중에서 3장 뽑는다 그랬으니까 앞에 거 3개 곱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5, 4, 3. 네, 자,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는 게, 자, 두 번째 나와 있는 얘기인 거죠. 네, 그래서 60까지. 다음에 세 번째. 3장의 카드를 뽑아 만들 수 있는 3자리 정수 중 짝수의 개수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잖아. 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짝수의 개수가 된다는 얘기는 세 자리에서 1의 자리가 짝수여야 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이 자리가 2나 4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경우를 두 가지로 생각을 하셔서 첫 번째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2를 뽑았다고 생각하시면 4개 남았으니까 4 곱하기 3이에요. 그래서 12개가 되고 4가 나 있어도 두 자리가 남았으니까 4 곱하기 3이죠. 그래서 얘도 12가지고 얘도 12가지여서 두 개를 더한 거예요.
그래서 3번은 24가지. 자, 이런 식으로 사건이 다른 거니까 이렇게 더해 주셔야 된다는 거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이요. 세자의 카드를 뽑아 만들 수 있는 세자리 정수 중 3의 배수를 구하시오.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3의 배수. 3의 배수는 어떻게 구해요? 삼의 배수 구하는 방식 알아요? 어떻게 구하죠? 네. 더한 게 3의 배수면 3의 배수예요. 그러면 경우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더해서 3의 배수가 될 수 있는 거 뭐 있는지 보는 거죠. 1, 2, 3 더하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더하니까 3의 배수가 됐어요. 또 3의 배수 될 수 있는 게 뭐야? 1, 3, 5 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얘도 3의 배수가 돼요. 또 있나요? 2, 3, 4? 네. 자, 이렇게 더해도 그러네요. 3의 배수가 되고. 또 3, 4, 5 더해도 3의 배수가 되고. 또 있을까? 이게 단가? 네, 네 가지가. 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다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제가 네 가지를 골랐는데 얘가 꼭 1이고 얘가 꼭 2고 얘가 꼭 3일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위치가 바뀔 수가 있으니까 얘를 나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하나가 3팩토리얼이에요. 네. 근데 그게 몇 개 있어요? 4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식은 3팩토리얼 곱하기 4야. 근데 3팩토리얼이 뭐예요?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거기에 4를 곱한 거니까 답은 24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팩토리얼이라는 거를 사용하시면서 문제를 좀 푸셔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중학교 방식으로 푸셔도 크게 뭐 문제될 거는 없어요. 자, 그 다음 105페이지로 갈게요. 105페이지는 중복을 허락하여 순서를 생각하여 배열할 경우. 자,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한다. 그러면은 그냥 그 개수를 다 곱하시면 된다. 이거는 뭐 얘기할 필요가 없죠. 17번만 잠깐 볼까요? 1, 2, 3의 세 숫자 중 중복하여 만들 수 있는 4자리 정수는 그러니까 각 자리마다 3가지씩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그냥 각 자리마다 3가지씩을 곱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81 이렇게. 그래서 17번은 뭐 할 얘기가 없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원형으로 배열할 경우, 요건 좀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원형으로 배열할 경우. 서로 다른 n개의 원형으로 배열할 경우를 구하시오.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19번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게요. 위에 있는 식을. 자, 19번에 보시면은 부모와 자녀 4명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빠, 엄마가 있고 자녀가 1, 2, 3이 있다. 1, 2, 3, 4.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6명을 원탁에 앉히는 방법수. 자, 원탁에 앉아야 돼요. 네. 그러면 원탁에 앉은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는 지금 확인해 줄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여기가 아빠가 앉았어. 자리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 7개네. 하나, 둘, 셋, 넷, 다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쳐요. 네. 자, 그러면은 뭘 생각하는 거냐면, 자, 어차피 이제 앉는 방법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예를 들어, 여기 아빠 앉고, 여기 엄마 앉고, 여기가 1, 2, 3, 4. 이렇게 이제 자리를 앉았다고 쳐. 네. 그러면은, 어차피 얘가 아빠가 요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쭉 앉는 거나, 아빠가 요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쭉 앉는 거나, 아빠가 요 자리에 앉아서 쭉 앉는 거나,
아빠가 여기 온 거나 여기 온 거나 여기 온 거나 어차피 경우는 똑같겠죠. 원탁이니까. 여기 이해가 되실까요? 전 순서는 이미 정해놨잖아요. 아빠, 엄마 1, 2, 3, 4번 아들이 앉을 거라고. 똑같은 위치에. 근데 원탁이기 때문에 아빠가 꼭 이 자리에 앉을 필요 없이 여기 앉아도 되는 거란 말이지. 네. 그러니까 그거는 다 중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거를 제외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공식은 n-1 팩토리얼이라고 나왔는데 원래 나열하는 방식으로 생각하면 뭐예요? 6명이니까 6, 5, 4, 3, 2, 1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곱해야 되는 건데 방금 얘기했듯이 아빠의 위치가 바뀌더라도 네, 상관이 없다고. 한마디로 바뀔 수 있는 위치가 몇 가지인 거야? 6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거에서 6가지는 제외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 4, 3, 2, 1을 곱하면 앉을 수 있는 가짓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탁을 앉는 거에서는 n-1 팩토리얼이라고 공식을 외워두시면 좀 쉽게 풀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푼다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공식을 좀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부모가 마주보고 앉도록 원탁에 앉히는 방법수를 구하시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부모가 마주보고 앉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아빠가 여기 앉으면 엄마는 무조건 여기 앉아야 돼요. 그러면은 바뀔 수 있는 위치는 뭐야? 자녀들만 위치가 바뀔 수 있겠죠. 여기 있는 1, 2, 3, 4만 바뀔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자녀만 따로 나열하는 거야. 4팩토리야. 자녀만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엄마 아빠만 위치가 바뀔 수 있겠죠? 그 껌뻑껌뻑거리냐? 자, 그러니까는 여기에 곱하기 엄마 아빠 나열한 2팩토리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식이 4, 3, 2, 1 곱하기 2 곱하기 1.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자,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48. 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푸는 게 3번. 그 다음, 4번. 부모가 항상 이웃하지 않도록. 네. 부모가 항상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는, 네. 옆에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웃하는 문제 기억하시죠? 네. 원래 이웃하는 거는 뭐였어요? 아빠랑 엄마를 한 세트로 보잖아. 네. 그래서 전체 경우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빠, 엄마 한 세트로 본 경우를 구해서 제외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가장 처음에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녀들을